Was Wahnsinn ist, wir können hier gerade einfach komplett auf Nordkorea gucken. Da hinten sind so wirklich richtige Städte und Dörfer, wo man einfach wirklich nordkoreanische Leute Fahrrad fahren sieht, spazieren gehen sieht, mit dem Moped rumfahren sieht. Man sieht sogar Leute irgendwie 'ne Mauer bauen. Verrückt.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 유튜버들 사이에서 요즘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만 보고 돌아가면 한국의 절반도 못 본 것이다. 이 말이 해외여행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그 소문을 직접 확인하러 온 독일 출신의 여행 유튜버 미하엘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를 전업으로 다니며 영상을 만들어 온 그에게 이번 한국 여행은 조금 특별한 미션이 있었는데요. 서울과 부산, 과연 어느 도시가 더 매력적인가? 직접 두 발로 걸어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우기인 7월 장마철 한복판의 말이죠. Herzlich willkommen aus Südkorea. Wir haben es wirklich nach Südkorea geschafft. Das ist so crazy. So, okay, wir haben uns jetzt so eine Team-Money-Card besorgt. Die ist wichtig, um von A nach B zu kommen. Sowohl in Seoul als auch in Busan können wir die jetzt nutzen.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통카드 발급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쓸 수 있는 한국의 통합 교통카드. 편의점 하나에 들어갔더니 카드 발급에서 충전까지 단 몇 분 만에 끝났다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는 도시마다 교통 시스템이 제각각이라 낯선 곳에 도착할 때마다 앱을 깔고 노선을 파악하고 때로는 별도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모든 대중교통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 편리함이 오랜 해외여행자의 눈에는 상당히 인상적인 시스템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미하엘은 이렇게 간단한 교통 시스템은 처음이라며 한국 여행의 첫 단추부터 그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Seoul war schon immer so eine Stadt, die ich nachts sehen wollte, die einfach so anfängt zu leuchten und so richtig futuristisch aussieht. Ich muss sagen, 저녁이 되자 서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하엘은 밤 8시가 넘도록 하늘이 환하게 밝아 있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연신 감탄을 토해내는데요. 그가 8개월째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오후 5시에서 6시면 해가 지고 사이가 어두워졌는데 서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긴 만큼 도시도 더 오래 살아 숨쉬었습니다. man kann natürlich auch die einzige demilitarisierte Zone der Welt besuchen, die DMZ, wo im Endeffekt Nordkorea an Südkorea. 서울에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바로 DMZ 방문이었습니다. 분단의 현장, 지구상에서 단 하나뿐인 비무장지대. 미하엘은 이곳을 두고 현재 세계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소라고 말했는데요. Man kann hier halt so Sachen sehen wie hier zum Beispiel wirklich einen originalen Zug aus dem Krieg, der mit den Einschusslöchern und so weiter versehen ist. Also sehr, sehr historisch. Also wir sind wirklich 한국전쟁 당시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실제 기차가 전시되어 있고 망원경으로 북한 마을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서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die nordkoreanische, die haben die tatsächlich so jahrelang höher gebaut als der andere, bis dann Südkorea gesagt hat, weißt du was, komm. Und jetzt hat Nordkorea, glaube ich, die vierthöchste Flagge, die es gibt. 북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오토바이를 모는 장면이 실제로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건물을 짓는 사람들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건너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순간만큼은 어떤 다큐멘터리보다 더 강렬하게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남한 땅에 서서 북한을 육안으로 바라보는 이 경험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역사와 현실이 동시에 살아있는 순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경험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진짜로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하엘이 찾아간 곳은 한국의 피부관리숍이었는데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K-뷰티, 그 명성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Mal gucken, ob es besser wird, ob es dem Hype gerecht wird. Jetzt erstmal ein Grafikkäppchen und dann geht's ab in die Behandlung. 관리를 받고 나온 그의 표정은 꽤나 진지했는데요. 모공을 막고 있던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새 피부가 살아나는 느낌의 전문적인 시술이었다며 한국 뷰티 문화의 수준이 자신이 경험한 어떤 나라보다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피부 관리를 받으려면 고급 피부과나 전문 클리닉을 예약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반 골목숍에서 이런 퀄리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미하엘은 한국 뷰티 산업이 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지 직접 피부로 느낀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을 충분히 탐험한 미하엘은 이제 부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그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감천문화마을, 알록달록한 색깔의 건물들이 비탈을 타고 빼곡하게 들어선 이곳을 두고 미하엘은 남미의 파벨라를 연상케 하는 풍경이라면서도 그 독특한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된 모습을 보입니다. 한때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예술가들의 손길을 거쳐 지금은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된 곳이죠. 부산의 첫인상은 그에게 서울과는 전혀 다른 결의 도시였습니다. 서울이 세련되고 빠른 도시라면 부산은 색깔과 이야기가 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Damit sind wir in Busan, in den Favelas quasi von Busan. Da jetzt alle hier geflohen sind, war das mal ein richtiges Abendviertel hier. Und dann haben die irgendwie sich gedacht, ey, komm, wir holen ein paar Künstler und lassen das Ganze restaurieren. Was uns auch schon aufgefallen ist, ist, dass hier alles irgendwie so ein bisschen sauberer ist. Also so wie man das aus Japan kennt. Jeder trägt seinen Müll, nirgendwo sieht man richtige Mülleimer und so. Und man muss sagen, wir sind ja wirklich nicht weit von Japan entfernt. Also man kann von hier theoretisch sogar mit der Fähre rüberfahren. Hier wirkt alles nochmal ein bisschen klischee-mäßig Japan als jetzt in Seoul. Und bisher, erster Eindruck natürlich, gefällt uns Busan definitiv besser. Hier steht jetzt eine riesenlange Schlange. Mal gucken, was da abgeht. 도시를 걸으면서도 미하엘의 감탄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는 부산 거리를 보며 일본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는데도 곳곳이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실제로 유럽의 어지간한 대도시들은 거리 어딘가에 쓰레기가 쌓이고 낙서가 지워지지 않은 벽들이 즐비하지만 부산의 거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외국인 여행자의 눈에는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리적으로도 일본과 가깝지만 청결함이나 도시관리 수준에서도 그에 버금가는 나라라는 것을 몸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Leute, also so der Altersunterschied ist irgendwie eher so in die junge Richtung, anstatt in die älteren Richtungen. Und auch die Leute sind super stylisch. Also ich finde die Koreaner, jeder zweite, dritte hat hier so einen krassen Style. 사실 미하엘이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것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스타일이었는데요.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두세 명 중 한 명은 패션 감각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옷을 잘 입은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개성이 살아있는 완전히 독립적인 스타일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도 패션에서는 꽤 자부심이 강한 편이지만 한국의 거리에는 그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활기가 있었다고요. 이 도시가 얼마나 젊고 생동감 넘치는지 걸으면서 저절로 느껴진다는 말을 그는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가 결국 K-팝이 되고 K-뷰티가 되고 K-콘텐츠가 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 미하엘이 서울 거리를 걸으며 느낀 그 바이브가 바로 그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Aber es ist trotzdem irgendwie ein krasser Vibe. Also guckt euch, das war einfach das Meer, das Wasser. Hat auch seine eigene Mystik, auch wenn wir das jetzt nicht wollten. Aber ist auch. 그렇게 부산의 골목골목을 누빈 미하엘은 이 여행의 총평을 내놓는데요. 그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호했습니다. 부산이 서울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일주일 방문한다면 부산 4일, 서울 3일로 계획하라고 직접 구독자들에게 추천하기까지 했는데요. 스킨케어가 좋고, 레스토랑이 좋고, 바다가 있고, 스카이라인이 있고 할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날씨가 변덕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매력은 그 모든 변수를 덮어버리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그가 부산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 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나라를 직접 걸어본 여행자가 두 도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내린 결론이었으니까요. 가끔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이 도시의 청결함, 심야에도 환하게 불 켜진 편의점 하나, 비가 내려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리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눈에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감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외국인의 시선을 빌려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요. 익숙한 한국의 모습도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 코레알과 함께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계속 함께해주세요.